안녕하세요. 뭐라도 된양 잘난 체하던 사람에게 제대로 현실을 보여줬던 40대 여자입니다.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 있죠?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잘난 양 구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시부였습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시부를 쏙 빼닮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더라고요. 시부와 남편 때문에 겪었던 치욕스러운 일들을 전 제대로 복수를 해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원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한 명이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저희 아빠는 용접 일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60세가 넘으실 때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셨답니다. 그만큼 주변에 신임도 두텁고 능력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어릴 땐 그런 아빠 일을 잘 모르다 보니 늘 집에서 보는 아빠는 뭔가 허술하고 못하는 게 많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한번 십자수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저도 친구에게 십자수 선물을 해주고 싶어 많이 했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그 실이 잘 안 깨어져 아빠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아빠가 그걸 너무 못 깨매시는 겁니다. 아빠, 아직 안 됐어? 아유, 줘봐. 아니, 이렇게 끼워서 넣어주라고. 아빤 이것도 못해? 엄만 바로 쓱쓱 잘해줬는데. 아빠가 손이 두꺼워 그런가? 통 안 되네. 미안하다, 수희야. 아빠가 대신 다른 거 도와줄게. 아빤 오랜 현장 일로 손도 두툼하고 여기저기 굳은 살에 데인 흉터들이 가득했는데 그것 때문이었는지 세심하게 무언가를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게 다 저희 삼남매를 먹여 살리고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었는데 어릴 땐 전 그걸 전혀 몰랐죠. 그 후로 저도 점점 크면서 부모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며 저희 삼남매를 길러주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어린이집 주방 아주머니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엄마, 또 용접 일을 하셨던 아빤 자식들을 위해 늘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두 분 덕분에 저희 삼남매는 대학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인이 될 수 있었답니다. 제가 그 가정을 꾸리게 된 건 30대 초반이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남편과 만나 1년 반 정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할 당시엔 저희 두 사람이 모아뒀던 돈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결혼을 하기 딱 전 아빠가 저에게 깜짝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수희야, 이거 받아라. 아빠가 너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거야. 너 시집갈 때 두둑하게 챙겨서 보내야지 했는데 이것밖에 못 모았구나. 미안하다. 뭐야, 아빠. 아유, 괜찮아.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대? 아빠, 이걸로 아빠 용돈에. 난 정말 괜찮으니까 아빠 마음만 받을게. 안 돼. 아이, 우리 큰딸 결혼하는데 아빠가 그래도 세탁기 하나 해줄 수 있어야지. 미안하다. 부족한 아빠 딸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지도 못하고 고생만 시키고 부족한 아빠한테 이렇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딸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잘 살아. 그때 전 아빠의 말에 목이 메어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큰 돈은 아니었지만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계속 모아두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그 어떤 자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빤 자식만을 생각하며 사셨던 분이었어요. 시댁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시부와 전업주부였던 시모,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가 있었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정말 마음이 깊고 다른 사람들이랑 언쟁 한 번 없을 정도로 정말 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시부는 달랐습니다. 시부께선 공무원에서도 높은 고위직까지 오른 후 저희가 결혼할 때쯤 퇴직하셨는데 퇴직 후에도 과거 영광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걸 잊질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분이었거든요. 처음엔 시부가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으니 남편이 그 모습을 담아
부지런한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라 다른 걸 닮았을 줄은 초반엔 미처 알지도 못했죠. 시부께선 어디 가나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옆에 부하들 거느리며 다닌 사람이야. 내가 고위 간직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이젠 일 좀 그만하고 싶어 그만뒀지. 주변에서 아주 그냥 내 발목을 붙잡고 더 있으면 안 되냐고 난리였어. 시부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시몬 한숨만 쉬며 고개를 저었고 신우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서 첫 명절엔 술을 거나게 드신 시부가 다른 친인척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술주정을 하신 적이 있었답니다. 당시 정기공으로 일하는 시조카에게도 막말을 하셨고요. 그 뭐냐? 아이 정기공에서 밥 벌어먹고 사냐? 남들이 그런 일 한다고 손가락질 안 해? 아유 여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조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남들보다 얼마나 부지런한데 또 술 들어가니까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봐. 아이 그만 좀 해요. 그만하기 뭘 그만해. 아 이렇게 큰아버지가 길을 닦아놨으면 밑에서 잘 따라오기라도 해야지. 나 땐 공부 못하는 것들이 기술이나 배웠어. 항상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본인 잘난 척을 하다 보니 주변에선 다들 시부를 불편해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해도 시부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불편해하는 게 본인이 너무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처음에 이 일을 겪고 나서 전 친정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보, 아버님 좀 말씀을 지나치게 하시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불편하고 그러는데 당신이라도 나서서 말리지. 왜 아무도 안 말리는 거야? 어머님이랑 신우만 옆에서 뭐라고 하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 아유, 냅둬.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안 하는데 뭐 어때서. 그리고 아버지 정도면 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남편은 시부께서 본인에겐 별말을 하지 않으니 아예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이상하게 시부는 그다지 잘나지 않은 남편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당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긴 했지만 그냥 평범한 직장인임에도 시부께선 남편이 참 잘났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크게 시부가 간섭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 역시 초기엔 그냥 저러신 분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저희 친정아빠를 초반엔 좀 존경하는 듯 보였어요. 당시 친정집이 살고 있던 곳이 단독이었는데 아무래도 집이 좀 오래되다 보니 여기저기 녹슬고 파손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사가 떨어지니 아빠가 뚝딱뚝딱 용접을 하며 철제 계단을 싹 고쳐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선 남편이 엄청 놀라하더라고요. 와, 아버님 진짜 대단하세요. 아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세요? 아이, 전 이런 거 하나 못하는데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나야 뭐 이걸로 평생 살았으니 잘하는 거지 뭐. 안서방은 그래도 가방끈도 길고 머리도 똑똑하니 나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울 거야. 에이, 아니죠. 전 그냥 공부만 했고 아버님께선 실생활 이렇게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신 거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평생 공부만 했던 남편은 자신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빠를 늘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성실한 남편을 보며 시부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전 아들들을 3살 터울로 낳아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시댁과의 트러블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통 고부 갈등이라고 해서 시모와 갈등을 겪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은 달랐습니다. 전 시부와의 갈등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첫째는 좀 영특하고 말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걸음마를 10개월에 떼서 둘 땐 돌잔치 할 때 걸어 다닐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는 첫째를 볼 때마다 늘 칭찬 일색이었죠. 아이고, 내 손주. 역시 안씨 집안 피는 다르다니까. 다른 집 애들은 봐라. 죄다 말도 잘 못하고 영특하지도 않은데
우리 손주 뭐래도 영특해. 역시 우리 안씨 집안 장남이야. 장남들은 다르긴 달러. 아버지, 그죠? 저희 아들이 딱 안씨 집안 핏줄을 닮았다니까요. 그래, 그래. 애미야, 너는 참 복도 많다. 우리 아들 이렇게 만나서 영특한 아들까지 낳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네가 아주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복 받은 거야. 그런데 둘째 아들은 좀 달랐습니다. 걸음마도 거의 12개월이 훨씬 더 지나 겨우 걷기 시작하고 말도 좀 느렸거든요. 그런데 시부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시댁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얌전히 밥 먹는 저희 둘째를 보더니 뜬금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얘는 왜 타겠나 보다.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뜻이세요? 아니, 애가 좀 후리멍텅한 게 영머리가 안 좋을 모양이야. 이게 또 외탁해서 그런 것 같구나. 네? 뭐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세요? 아유,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야. 지 외할아버지 닮아서 몸이 나서서 돈 벌어먹을 상이라고 애가. 그래서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그런 거지 뭐. 아버님,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그러자 옆에서 시모랑 신우도 아주 난리가 나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무슨 말을 또 그런 식으로 해? 당장 며느리한테 사과 안 해? 어디서 감히 사돈댁을 그런 식으로 우는 애? 아이고, 아가, 미안하다. 네 시애비가 아주 그냥 일을 안 하더니만 정신머리를 놨나 보다. 아니, 아니, 뭐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빠, 잘못했죠. 새언니한테 얼른 사과하세요.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돈댁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결혼해서 시댁에서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얼른 사과하세요. 아유, 난 그냥, 그냥 해본 말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애미야, 미안하다. 그냥 해본 말이야, 해본 말. 주변에서 아주 난리가 나 기겁을 하니까 그제서야 시분 아차 싶었던 건지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저는 너무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우셨던 분인데 부모님의 삶을 하나도 모르는 시부께서 이렇게 막말한다는 게 더욱 어이가 없고 화가 났죠. 그 후론 시부와는 말도 안 썼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잘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땐 참 가정적이었어요. 애들이 어릴 땐 주말이면 여기저기 놀러도 가고 추억도 많이 남겼었거든요. 피곤할까봐 주말에 쉬자고 하면 남편은 오히려 절 말릴 정도였답니다. 여보, 애들 좀 더 크면 이렇게 놀러 가고 싶어도 애들이 싫다고 한대. 내가 부장님한테 들었거든? 사춘기 되면 부모님이랑 어디 가는 거 싫어한다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 많이 돌아다녀 한대. 그러니까 우리 힘들어도 주말에 여기저기 가보자. 아휴, 당신 안 힘들어? 저번 주에도 놀러 가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나오면 당신 쉬는 날도 없이 힘들잖아. 에이, 나도 힘들지만 당신도 힘들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어? 내 걱정하지 마. 당신하고 우리 애들 내가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전이 행복이 정말 오래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그렇게 변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었어요. 저도 남편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며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애들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네 식구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남편도 너무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던 중 결혼 7년 차가 됐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일을 그만둔 거였어요. 사실 그 전부터 상사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며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종종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말도 없이 그만뒀더라고요. 심적으로 힘들어 그만뒀다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전 남편을 생각해 그래도 마음을 달래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직장 천천히 알아봐. 급하게 알아보는 것보다 좀 꼼꼼하게 보는 게 낫지 않겠어? 생활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도 일하고 있잖아. 알았지? 취직?
나 취직할 생각 없는데. 뭐? 아이, 그럼 뭐 전업주부라도 하려고? 에이, 주부는 무슨. 남자가 사회에서 하나는 해야지. 내가 알아봐둔 게 있는데 이게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더라고. 혹시 당신 모아둔 목돈 그거 좀 쓰면 안 되나? 초기 자금? 아, 대체 뭘 하려고? 뭘 하는데 목돈을 써야 된다는 거야? 어디 창업이라도 하려고? 어, 나 노래방 하려고. 내 친구 지만이 알지? 걔가 노래방 하는데 수익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아, 당신도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남편이 설명해 주는 걸 듣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이 하겠다는 노래방은 노래방이긴 하지만 보통의 건전한 그런 일반 노래방이 아니더라고요. 술도 팔고 가끔은 외부에서 여자도 부르고 그러는 곳이더군요. 그걸 듣고서 전 진짜 경악을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죠. 뭐? 그런 걸 한다고? 절대 안 돼. 아, 무슨 그런 일을 한다 그래. 절대 안 되니까 할 생각 하지도 마. 아니, 왜? 내 나이 그럼 어디 취업을 해? 이 나이에 나 다시 막내로 들어가 일하라고? 아유, 그건 싫어. 내 주변에 친구들은 죄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나도 한 자리 해야지. 한 자리? 그렇다고 그런 일을 하겠다고? 그런 거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마. 내가 분명 말했어. 절대 시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남편은 기어코 그걸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글쎄 시부한테 돈을 빌려서 노래방을 열게 된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시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니 남편이 점점 시부한테 아부를 떨고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을 휘두르고 절 휘두르려고 하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호출하고 막 자기 부하처럼 절 부려먹으려고 하더군요. 그나마 전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서 다 잘라냈지만 남편은 시부에게 마구 휘둘리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노래방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의 생활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오후에 나가 아침 해가 뜰 때 들어오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거기다 지인들이 자주 와서 그런지 매번 거의 술에 만취해서 올 때가 많았죠. 그렇다고 집에 와서 조용히 잠만 자면 말도 안 합니다. 와선 아주 그냥 술주정을 심하게 부리곤 하더라고요. 하루는 아침에 애들 유치원 보내고 저도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해롱해롱 하던 남편이 술주정을 부리더라고요. 여보, 나 라면 좀 끓여줘. 아우, 머리 아파. 속도 울렁이고 아주 라면 먹고 한숨 자야겠어. 얼른 끓여줘. 지금 나 바쁜 거 안 보여? 좀 일찍 와서 애들 챙기는 거라도 도와주던가. 라면이 먹고 싶으면 알아서 좀 끓여 먹어. 그렇게 전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애들을 부랴부랴 유치원에 데려다 놓고 저도 출근하려는데 급하게 나와 깜빡이고 차키를 챙겨오질 않았더라고요. 결국 한숨을 쉬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딱 문을 여니까 집안에 연기가 자욱해졌더라고요. 이게 뭐지 해서 들어가 봤더니 주방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였습니다. 글쎄 남편이 라면을 끓이다 그대로 그 바닥에 앉아 잠들어 버린 거였어요. 전 기겁을 하고서 바로 가스불부터 끄고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 제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하니 식은땀이 절로 나더군요. 제가 차키를 놓고 오지 않았더라면 말 그대로 저희 집에 불이 났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퇴근하고서 남편에게 그 일로 화를 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당신 라면 끓여줬으면 이런 일 있었겠어? 아니 당신이 나더러 끓여 먹으려고 하니까 이 사달이 난 거잖아.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정신없는 와중에 라면은 무슨 라면이야? 그리고 술 취했으면 곱게 잠들어야지. 큰일 났으면 어쩌라고?
아니, 그래서 불이라도 났냐고. 불 안 났잖아. 그럼 된 거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아니, 당신은 실수 안 해? 나도 실수한 건데 왜 화를 내냐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거기다 노래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이상한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 다니고 시부가 예전에 했던 행동을 정말 똑같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착하고 성실하던 남편은 어디 가고 기고만장한 태도가 딱 시부를 닮았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하던 친한 지인들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거기서 모여 밥을 다 같이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남편은 자기 잘난 척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맞다. 저번에 소율 아빠 변호사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었지? 나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랑 잘 알아. 나랑 술도 한 번씩 먹고 우리 가게에도 자주 오거든. 필요하면 부탁해. 아, 그래. 뭐 필요하면 부탁할게. 요즘 가게 잘 되나 보네. 아유, 그럼. 내가 요새 진짜 행복하다니까. 우리 가게 손님 중에 현금 거의 몇 억 바로 융통할 수 있는 형님도 자주 오시거든. 맨날 나더러 이유 좀 내라고 아주 난리야. 도와준다고. 매번 자기 잘난 말만 하고 있는 남편을 보자니 너무 꼴배기가 싫더라고요. 겸손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매출 자랑, 손님 자랑 하는 게 너무 보기 싫어. 둘이 다니던 부부 모임도 전 어느 순간 안 가기 시작했답니다. 또 애들한테도 어찌나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애들이 아빠를 피할 정도였어요. 한 번은 또 술에 취해 들어오더니 잘 자고 있던 애들 방에 들어가 불까지 키며 애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저도 안방에 있다가 부산스러운 소리에 놀라 나와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불을 켜면서 애들을 계속 깨우더라고요. 얘들아, 아빠 왔다. 아빠 왔어. 아이, 이놈의 자식들. 아이, 아빠가 왔으면 현관까지 나와서 맞이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왜 자고 있어? 아빠가 아직 안 들어왔었는데. 얼른 일어나, 얼른. 아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고 있는 애들 왜 깨워? 뭐 하는 거냐고. 얼른 나와, 어? 아이, 진짜. 이놈의 자식들 아주 정신교육 다시 시켜야 되겠어. 얼른 안 일어나? 당신이야말로 뭐 하자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 그렇게 해롱해롱하는 남편을 아이들 방에서 밀어버리고 내보내고서 화를 내려는데 남편은 술에 취하다 못해 제가 휙하니 민 그 사이 바닥에 넘어져 잠들어 버렸더군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서 애들이랑 제가 나갈 때까지도 남편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후가 돼서야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당연히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남편이란 작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아이, 당신 어떻게 날 거실에서 이불도 없이 재울 수가 있어? 어? 당연히 이불 덮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입 돌아가면 어쩌려고? 입 돌아가? 당신 새벽에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 진짜 술 마실 거면 제발 좀 곱게 마셔. 술주정 할 거면 차라리 들어오지 말라고. 애들 잠도 다 깨워놓고 뭐 하자는 거야? 아이, 내가 아이들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뭐 내가 애들 미워 그랬겠어? 남편이 자식 좋아해도 문제야. 아유, 끊어. 거기다가 어느 날부턴 남편은 제 몸매를 그렇게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지 몸은 뭐 어디 보디빌딩 대회라도 나갈 수 있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당신 요즘 좀 관리에 소홀한 거 아니야? 당신 나이 관리 안 하면 남편한테 팽당하는 거 한순간이야. 잘해. 뭐? 누가 누구더러 관리 잘하래? 당신이 나 관리해. 나? 난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내 능력 보고 좋다는 사람 널리고 널렸어. 솔직히 말해서 밖에서 당신보다 젊고 예쁜 여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당신이 그런 거 모르고 사니까 그런 거지. 남자들은 다 그런 여자들 만날 수 있다고. 그래도 내가 가정적이고 착하니까 바람 한 번 안 피고 이렇게 당신하고 살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나한테 좀 잘해.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부부 사이의 바람은 원래 안 펴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도 사회생활 하는데 남편보다 잘나고 멋진 남자가 주변에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결혼했고 유부녀니까 정도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마치 자기가 큰 뭔가를 해주는 것 마냥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이 관리라도 잘했으면 몰라요. 자기는 술만 매일 먹으니 배만 쭉쭉 나오면서 누가 누구더러 뭐라 하는지 그저 기가 찰 뿐이었죠. 사실 남편의 태도는 이해도 안 되고 분노를 유발했지만 제가 걱정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모였답니다. 시모는 오랫동안 시부의 그런 성격을 참아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심성이 여리고 착하셔서 저에게도 무척이나 잘해주셨거든요. 남편이 자꾸 저렇게 술에 취해 사고를 치니까 눈물까지 흘리며 저한테 미안해 하시기도 했고요. 아휴, 애미야,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우리 아들 잘 가르치고 장가 보내서 하는 건데 철없는 아들 내가 제대로 훈육도 못하고 말이다.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왜 미안해 하세요? 저도 속상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 나한테라도 다 얘기해라. 나한테 얘기하면서 속상한 마음 다 풀거라. 아휴, 정말 미안하다. 시모께선 저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드셨는지 결혼 생활 내내 절 많이 도와주셨답니다. 주말이면 저희 힘들다고 애들도 데리고 가셔서 봐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심지어 제 생일엔 미역국까지 손수 끓여다 챙겨주시곤 했어요. 이런 시모를 보면서 전 겨우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란 작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망가지기만 하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큰애 생일이라 그날은 남편이 노래방을 직원한테 맡기고 집에 일찍 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질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차 할 말을 잃었어요. 여보, 갑자기 왜 전화했어? 지금 좀 바쁜데. 뭐야, 당신 왜 안 와? 오늘 큰애 생일이잖아. 당신 생일 파티 하자 해놓고 왜 안 오냐고. 아, 맞다. 아, 깜빡했네. 아, 이걸 어쩌지? 오늘 가게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나 지금은 당장 못 갈 것 같거든. 일단 1시간만 좀 기다려봐. 내가 1시간 있다가 바로 전화 줄게. 알았지? 그렇게 전화 끊은 남편은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다시 연락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대로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친 건지 몰라도 너무 섭섭하고 서운했어요. 그렇게 가정을 소홀히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인가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남편은 아니었는데 어디서 문제가 시작된 건가 싶더라고요. 아마 그 전의 모습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남편이 돌아올 거란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더 가정에 소홀해지고 신경도 쓰지 않으니 제 마음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애들 역시 처음엔 아빠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점점 아빠에 대한 얘기도 잘 안 꺼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서서히 전 남편에 대한 정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어리기도 하고 그러니 꾹 참고 있었는데 폭탄이 한 방에 터져버렸죠. 그때가 결혼 8년 차 아빠의 생신날이었어요. 근래 아빠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시고 건강도 약해지셔서 보양이라도 해드릴까 싶어 풍천 장어집에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또 남편이 그날은 쉬는 날이라 얘기를 하게 됐죠. 오늘 아빠 생신인 거 알지? 당신 오늘 쉬니까 다 같이 가서 저녁이라도 먹고 오자. 저녁? 어디 갈 건데? 풍천 장어집 예약해뒀어. 동생네 다들 시간이 안 돼서 따로 주말에 본다고 하니까 우리끼리 엄마 아빠 모시고 다녀오자고. 그런데 제가 풍천 장어집을 예약했다고 하자 남편은 기겁을 하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장어? 아니 무슨 장어를 먹으러 가. 당장 취소해.
뭘 취소래? 이미 예약 다 했는데. 아이, 당장 취소하라고. 대신 내가 딱 아버님 좋아하시고 예약할 테니까 취소해. 알았지? 진작에 그런 얘기를 했어야지. 난 밖에서 정신없이 일하니까 바쁘잖아. 그러니까 당장 취소해. 내가 아버님 좋아할 거 아니까. 처음엔 웬일로 남편이 예약한다길래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가자는 곳으로 딱 도착하고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데리고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곳은 바로 10,000원도 안 하는 무한리필 고깃집이었답니다.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9,900원 하는 그런 곳 있죠? 바로 거길 데리고 간 거였죠. 그러면서 능글맞게 아빠한테는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인어른 이런 거 좋아하시죠? 용접하시면 이런 데 자주 오시잖아요. 여기가 가성비 딱 좋은 곳이라서 모시고 왔습니다. 괜찮으시죠? 아이고, 그럼 우리 안서방이 나 생각해서 준비했다는데 괜찮고 말고 오늘 아주 배 터지게 먹겠구만. 그러면서 엄마 아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좋아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도 없더라고요. 꾸역꾸역 밥을 먹고 나서 엄마 아빠를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난 후 남편과 진짜 대판 싸웠네요. 지금 대체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뭐 큰 거 바랬어? 그냥 내가 예약한 곳 가면 되잖아. 10,000원도 안 하는 무한리필집이 뭐야? 당신 고작 장어 사드린 게 그렇게 아까워 그랬니? 그런 거냐고. 아유, 왜 그래? 다 사정이 있어 그랬어. 나 요즘 노래방 장사도 잘 안 되고 생활비도 거의 떨어져 가잖아. 그래서 그랬다고. 뭐라고? 지금 그걸 핑계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 아빠 생일에 그런 곳에 데리고 갈 생각을 해? 아니, 무한리필집이 어때서 그래? 그리고 장어 뭐 아무나 먹는 줄 알아? 장어도 특별할 때나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람은 주제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어? 아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장어에 돈 쓸 때야? 애들도 커가는데 아껴야지. 기가 막힌 항변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 후 남편과는 완전 냉전 기간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자신이 대접했으니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더군요. 물론 고기를 먹으러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일만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행동하진 않았을 겁니다. 며칠 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날 시모가 퇴근 시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에미야, 왜 안 오고 있어? 연락이 안 갔니? 퇴근하지 못했어? 네? 어머님, 어디를요? 저 방금 퇴근했어요. 그러니? 너 바빠서 연락을 안 한 건가? 아무튼 우리 집 근처에서 밥 먹고 있다. 너도 여기 와서 밥 먹고 가. 애들 우리가 데리고 왔거든. 그냥 여기로 오면 돼. 알았지? 그렇게 시모의 전화를 받고 가게 됐는데 딱 도착한 순간 너무나 기가 차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거긴 장어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댁 식구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시부가 한 6명 정도 지인들 다 데리고 와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시부가 장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근처 장어집에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모랑 시누인 따로 테이블을 멀찍이 잡아서 저 올 때까지 기다리며 장어를 구워두셨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시모랑 시누가 다 데리고 와서 밥도 챙겨 먹이고 있었고요. 남편과 시부는 절 보고선 왔냐고만 하고선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대신 시모만 절 걱정하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정연이 저 자식은 지 처가 왔는데 아휴, 쟤 냅두고 애미야 얼른 와서 앉아라. 배고프지?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거 다 익었으니까 바로 먹어도 돼. 애들 우리가 밥 다 먹였어. 언니 고생했어요. 애보라 일하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언니가 많이 먹어야죠. 얼른 먹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부가 일어나더니 잔을 들라며 모두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자, 우리 잔들고 마지막으로 짠하자고. 우리 아들이 이 애비 어깨 좀 으슥하게 해주려고 이 밥을 산다고 하니까 다들 걱정 말고. 잘들 먹었지? 우리 아들이 워낙 마당발에 능력도 좋아. 다음에도 또 이렇게 모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남편은 진짜 세상 활짝 웃으며 계산까지 하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게 매상이 안 나온다느니 우리 형편에 무슨 장원 아니니 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떡하니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더 기가 막혀 전 먼저 차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핸드폰이 띠링 울리더라고요. 세상에나 남편이 자기 카드가 아니라 제 카드로 결제를 한 거였죠. 제 이름으로 된 카드로 급하게 생활비 써야 할 때 쓰도록 남편에게도 한 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글쎄 그걸로 결제를 한 겁니다. 그러더니 모르는 척 차에 타는 남편을 향해 전 따져 물었죠. 당신 이거 뭐야? 이걸 왜 내 카드로 긁어? 왜라니? 당연히 이 카드로 긁어야지. 아니 당신은 계산도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차에 타버리면 어떡해. 부모님 바깥인데 우리 생활비에서 충당해야지. 뭐? 지금 장난해? 며칠 전 우리 아빠 생신 때 생각은 안 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이 그거야. 장인어른은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 우리 아빠는 거기랑 수준이 맞냐? 우리 아버지 정도는 이 정도 수준이 딱 맞지. 뭐? 지금 당신 수준이라고 했니? 아니 왜?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맞잖아. 장인어른은 평생 속 더럽혀가면서 일하는 기술직이고 우리 아빠는 고위 간지까지 오른 사람인데 아이 솔직히 남들이 봐도 다르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남편을 보면서 전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아빠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으니 더더욱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당신 그게 할 말이야? 가족끼리 수준이 어딨어? 어? 당신 속으로 그러고 살았던 거야? 우리 아빠한테 멋있다고 대단하고 할 땐 언제고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었냐고. 뭘 새삼스럽게. 당신은 안 그래? 다들 말을 안 해도 다 구분하면서 살아. 아내가 남편 떠받들듯이 모시는 집 있지? 거긴 다 아내가 남편보다 수준이 낮아서 그러는 거야. 솔직히 당신은 평범한 직장에 친정도 그다지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당신 우리 집에 시집 오니까 이렇게 대우받는 거잖아. 복이라고 생각해. 아이 그러니까 좀 나한테도 잘하고. 뭐해 얼른 출발하지. 그러더니 뻔뻔하게 대시보드에 발까지 올리고선 조수석 자리를 뒤로 쭉 내리고서 누워버리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뒷자리에 있는 아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고 아빠가 말하는데 참으라며 아예 위협적인 태도까지 보이더군요. 그 순간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죠. 그리고선 온 힘을 다해 남편을 차 밖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 뭐 하냐고? 야, 너 지금 수준이라 그랬냐? 그래, 나 너랑 도저히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되겠다. 너 같은 인간은 이 차 탈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내 차에서 내려. 뭐라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차에 아주 올라타기만 해봐. 도로에서 그대로 내칠 거니까. 알았어? 차에 손도 대지 마. 그렇게 전 남편을 덩그러니 길가에 내려놓고선 집까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 집에 온 남편은 절 향해 화를 내며 막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자격지심이야? 아니 내가 뭐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뭘 그런 거 가지고 이래. 어디서 남편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집으로 가. 자격지심? 자격지심은 너한테나 있는 거겠지. 넌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그게 네 스펙이냐? 그 사람들이 잘난 거지. 네가 거기서 잘난 게 뭐가 있냐고. 네가 여기서 문제 생기면 그 사람들 네 편이라도 대줄 것 같아? 어디서 큰 소리야. 잘난 거 하나 없는 게. 뭐라고?
아니, 내가 왜 잘난 게 없어? 인맥도 재산이야. 나한테 문제 생기면 당신보다 더 그 사람들이 더 발벗고 나서줄 거라고. 너야말로 이런 남편 두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뭐라 그러는 거야 대체? 하여간 없는 것들 끝까지 없는 선택만 한다더니. 전 남편의 마지막 말에 이젠 정말 분노를 참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부부인데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가 있나요? 평소에도 절 자신보다 못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없는 선택? 야, 지금 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어쩔래? 없는 지 장녀. 그나마 착한 줄 알고 데리고 사라졌더니만 사근사근한 맛도 없고 빠락빠락 대들기 나고 말이야. 야, 입에 걸레 물었니? 뭐 사근사근한 맛? 뚫린 입이라고 그딴 말에 짓거려?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나가서 너 혼자 살아봐. 그 잘난 너 혼자 어디 한번 살아보라고. 네 주변에 그 사람들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보자. 내가 그딴 말에 뭐 무서워할 줄 알아? 야, 나도 손해볼 거 없어. 어디서 감히 챙겨줬더니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우, 됐다. 너 같은 여자랑 무슨 얘기를 더 하냐? 그러더니 남편은 알았다며 짐을 싸들고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끝까지 잘난 척에 사람 무시하는 태도를 보는데 아주 남아있는 정마저 탈탈 떨어지더라고요. 그 뒤로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글쎄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애들은 저더러 키우라네요. 자긴 제2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다나 뭐라나 그러며 애들 양육비 줄 테니 앞으로 자기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식까지 그렇게 버리고서 인생을 살겠다는 남편의 말은 진짜 최악이었어요. 그렇게 합의로 이혼을 결정하고서 저흰 재산을 나누고 애들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지고 오는 걸로 결정해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애들이 미성년자이다 보니 숙려기간을 갖게 되었죠. 이미 전 남편에게서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얼른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숙려기간이 끝나던 날 남편은 마치 절 놀리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애들이나 잘 챙겨. 그리고 네 주제를 좀 알고 살아. 어? 사람이 주제를 알아야 잘 사는 거야. 에이, 주제를 모르니까 잘난 남편한테 팽당하지. 너나 잘해.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니? 두고 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그 말처럼 며칠 지나지 않아 딱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전 남편의 사업장을 이혼하면서 신고를 했거든요. 그 사업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버렸죠. 거기다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걸리고 말았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노래방은 원래 술을 파면 안 되는데 술을 팔아서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술을 판매한 대상이 성인도 아니고 미성년자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업정지도 당하고 한동안 문도 못 열었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사실이 동네방네 소문이 나다 보니 누구 하나 거길 갈 생각을 안 했던 거였죠. 솔직히 누가 불법적인 운영을 했던 노래방에 드나들겠어요? 결국 3개월도 못 버티고 남편은 월세도 못 내니 노래방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더군요.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모아둔 돈도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은 저에게 싹 엎드리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말실수한 거 다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순간 돈을 벌다 보니까 눈이 돌았었나 봐.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왜? 그걸 왜 나한테 말하지? 니네 아빠한테 말해. 네 구세주잖아. 아주 수준 높은 네 아빠한테 징징거리고 여기서 이러지 마. 아니, 왜 그래 여보. 내가 잘못했다니까. 나 아버지한테 돈도 못 갚아서 지금 난리도 아니야. 아버지가 당장 돈 가지고 오라는데 내가 돈이 어딨어. 어? 여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나 집에도 못 들어가고 쫓겨났어. 제발 한 번만 좀 봐줘. 웃기고 있네. 내가 널 왜 봐주니?
네 아빠한테나 가서 얘기하라니까. 그렇게 전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사건은 그 후에 또 벌어졌어요. 사실 전 이혼하고서 시무랑 신우는 연을 끊지 않았었거든요. 누구보다 절 존중해 주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시모와 통화를 하는데 깔깔 웃으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신 게 있었답니다. 예, 수희야. 네 시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글쎄 이번에 또 음주운전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뜯어말렸는데 기억하더니만 또 걸려서 이번에 벌금 제대로 맞았어. 아유, 지겨워, 지겨워.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지 혼자 다쳐서 얼마나 다행이니. 죄 없는 사람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지. 그리고 나 이혼할 거다. 도저히 이 집안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 네? 이혼이요? 어머님도 이혼하신다고요? 그래. 솔직히 네 시아버지가 보통 사람이니? 아주 꼰대가 따로 없었는데 이참에 나 그냥 이혼하려고 짐도 이미 다 싸고 나왔다. 딸이랑 아주 둘이서 살 거야. 얘 수희야. 네 덕에 내가 용기 냈다. 평생 이렇게 사나 보다 생각했는데 네가 그렇게 결단 내린 거 보고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더라고. 고맙다 아가. 내가 진작에 용기 냈으면 자식을 이렇게 망친 일도 없었을 건데 너한텐 그저 참 미안하구나. 결국 전 시모께서도 지긋지긋한 시부와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시부가 워낙 술을 좋아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까지 당하고 벌금도 정말 크게 맞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시부 옆에 누가 입원을 하게 됐는지 아시나요? 바로 전 남편이랍니다. 부전자전이라고 딱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남편 역시 술 마시다가 음주운전을 하고서 무슨 나무 같은 걸 들이박아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그러더니 저더러 예정을 생각해 간병을 부탁하는데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나 지금 입원해서 간병해 줄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될까? 엄마도 싫다고 하고 나 혼자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 어? 간병비도 없고 말이야. 간병 좀 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왜? 그리고 내가 왜 여보야? 우리 이혼한 지도 벌써 몇 개월이나 지났거든? 당신하고 난 남남이야. 어디서 소름 끼치게 간병을 해달래? 참 뻔뻔하다. 그리고 정신 차려. 음주운전이라니. 이젠 하다하다 그런 짓까지 하니? 제발 좀 인간이 되라 인간이. 그렇게 결국 전 시부와 전 남편은 본가족한테서도 팽당하고 지금은 완전히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그렇게 자랑했던 능력 있고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전 남편이 망하고 나선 그 누구 하나 손을 내민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범법자의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 남편은 일용직 일을 전전하면서 겨우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제 진짜 복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도끼를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줄 심산이랍니다. 그래서 양육비가 지금 좀 밀린 상태인데 더 밀리면 전 바로 소송을 걸려고요. 수준 낮다고 폄하하던 전 남편에게 제대로 현실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애들도 솔직히 아빤 안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어린애들이 오죽하면 아빠를 싫어하겠어요? 맨날 술 마시고 주정 부리고 새벽에 와선 애들 다 깨우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모두 다 본인의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이혼하고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좀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절 응원하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애들도 저랑 잘 지내고 있고요.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 돌보는 게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세 식구 열심히 똘똘 뭉쳐서 생활하다 보면 언젠간 더 행복하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예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회식할 때도 간단하게 한 잔씩 먹거나
거의 술 없이 회식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술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솔직히 흡연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음주도 인생을 나락으로 가게 만드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본인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엔 더더욱 말이죠. 스스로 조절이 안 된다면 전 아예 손도 대지 않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술은 멀리 하시고 건강한 삶을 보다 오래오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